오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도심 한복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저 빌딩 숲 사이로 정체불명의 드론이 쑥 날아듭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핵심이라고 믿는 게 고성능 광학 카메라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어두르면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네,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요. 게다가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조차도 도심에서는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난반사 때문에 화면에 그냥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 차게 되거든요. 맞아요. 시각적 명확성이 완전히 사라진 이 진흙탕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머리 위를 맴도는 이 위협적인 비행체를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 지점이 바로 전통적인 감지 시스템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낼 때 눈에 보이는 형태라던가 레이더에 반사되는 어떤 물리적인 단면적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자료는 2025년 센서스 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제목이 바이스펙트럼 분석과 2단계 시공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신호 인식입니다. 지옥만 들으면 벌써 막 수학 공식이 떠오르고 숨이 막히죠. 네, 밀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맹점의 상황에서 드론의 형태를 보는 대신 그들이 내뿜는 전파의 숨소리를 어떻게 수학과 인공지능으로 해독해냈는지 아주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서 청각, 정확히는 전자기파의 대역으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의 숨소리를 듣는다. 이거 참 낭만적인 표현인데요. 무선 주파수, 즉 RF 신호 분석은 기본적으로 수동형 감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파를 막 쏴서 반사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드론이랑 조종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통신 신호 자체를 그냥 엿듣는 거죠. 엿듣는다. 네, 이 방식은 기상 악화나 물리적 장애물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는 아주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단순히 전파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출발점 아닙니까? 기존에도 사실 주파수를 딥러닝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접근법들이 있죠. 특히 단시간 풀이의 변환, 그 흔히 STFT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1차원 전파 신호를 2차원 이미지로 만들어서 CNN 모델에 집어넣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네, STFT 기반의 분석은 확실히 직관적이긴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러니까 선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인가요? 드론을 식별한다는 건 단순히 여기 2.4GHz 대역에서 무슨 통신이 일어나고 있네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호가 DJI 드론인지, 후타바 조종기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카페 와이파이 라우터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미세한 단소들이 기존 STFT 방식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져서 투명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이유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드론 제조사마다 통신 모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력 증폭기나 발진계의 특성이 정말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부품이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계가 작동하면서 열도 받고 그로 인해서 미세한 주파수 편의가 생기거나 신호가 뻥튀기, 증폭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고조파 왜곡이 막 발생하거든요. 일종의 기계적인 결함이네요. 네, 이런 하드웨어적 결함들이 주파수 성분들끼리 서로 섞이게 만들면서 상호 변조 산물이라는 아주 복잡한 비선형적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말소리, 그 단어 자체만 듣고 누구인지 맞히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성대의 미세한 떨림이나 그 사람 특유의 성대 결절 같은 숨겨진 흔적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그 송신기의 미세한 편차들이 바로 전파의 성대 결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단순히 주파수 크기만 보니까 그 위상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기존 방식은 그 결절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배음 구조를 그냥 이거 무작위 잡음이네 하고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노이즈가 조금만 심해져도 딥러닝 모델이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정적인 단서가 처음부터 데이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연구진이 꺼내던 무기나 바로 오늘 논문 제목에 등장하는
바이스펙트럼 분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차 고위 스펙트럼 분석 기술인데요. 3차 통계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그 숨겨진 하드웨어의 성대 결절을 찾아내는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스펙트럼을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수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파워 스펙트럼이 신호를 2차 통계량, 그러니까 분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스펙트럼은 3차 통계량인 외도, 즉 신호의 비대칭성을 분석합니다. 비대칭성이요? 네. 주파수 성분 F1하고 F2,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F1 플러스 F2 사이에 위상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파수 두 개가 우연히 동시에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증폭기 결함 때문에 한 놈이 다른 놈한테 영향을 미쳐서 비선형적으로 파생된 건지를 확실하게 증명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관계를 캡처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논문 읽으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이스펙트럼이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환경에서 흔히 겪는 백색 잡음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필터로 걸러내는 것도 아닌데 수학적 차원 상승만으로 노이즈를 어떻게 소멸시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고위 스펙트럼 분석의 진짜 백미죠.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대칭적인 분포를 가집니다. 완벽한 대칭이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바이스펙트럼이 3차 통계량, 즉 신호의 비대칭성을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칭적인 백색 잡음을 이 3차 시계에 대입해버리면 수학적으로 값이 그냥 0으로 수렴해버립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막 깎아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이즈가 존재할 수 없는 수학적 차원으로 데이터를 이사시켜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신호에 내재된 하드웨어 고유의 비선형적 특성은 살려두면서 밖에서 유입된 대칭성 백색 잡음은 수학적 구조상 자연스럽게 증발해버리는 거죠. 정말 우아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수학 공식처럼 깔끔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연구진도 이걸 맵으로 만들기 전에 엄청 정밀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네, 전처리가 필수적이죠. 보니까 먼저 웨이블릿 기반으로 노이즈를 한번 걸러내는데 이때 소프트 임계값을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하드 임계값으로 특정 주파수를 무식하게 싹둑 잘라버리면 신호 본래 형태가 찌그러지니까 부드럽게 눌러서 고주파 잡음만 억제하는 방식을 택한 거 맞죠? 네, 신호의 원래 위상 정보가 훼손되면 바이스펙트럼 분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원본의 비선형성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얕은 배경 잡음만 걷어내는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차원 연속 신호를 1024포인트 단위로 막 쪼개거든요. 근데 이때 단순히 데이터를 뭉텅뭉텅 자르는 게 아니라 인접한 프레임이 서로 겹치게 만들고 그 위에 해밍창이라는 걸 씌웁니다. 아, 윈도우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신호를 인위적으로 싹둑 자를 때 양끝에서 주파수가 무한대로 확 튀어오르는 현상 있잖아요. 주파수 누설 현상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양끝 데이터 값을 0으로 부드럽게 감쇄시키는 일종의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기술적 맥락입니다. 주파수 누설이 발생하면 가짜 비선형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밍창을 씌움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드론 하드웨어에서 기인한 진짜 결함 신호만을 바이스펙트럼 맵 위에 올려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배경 노이즈는 완전히 증발하고 오직 드론 고유의 하드웨어 특성만 남은 아주 정교한 2차원 맵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이 지형도가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들이 막 복잡하게 찍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인데 논문이 제안한 모델이 바로 레지넷 18과 LSTM이 결합된 2단계 시공간 네트워크입니다. 전파신호 인식에서 이 시공간 융합 모델을 채택했다는 게 사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학술적 기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이미지 처리에 쓰이는 CNN 기반의 레지넷이나 시계열 데이터에 쓰이는 RNN 기반의 LSTM 구조는 꽤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굳이 이 무거운 딥러닝 모델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패턴만 뽑는 거라면 레지넷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레지넷만 사용한다는 건 바이스펙트럼 맵을 정적인 한 장의 사진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진이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 드론의 무선 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상용 드론들은 간섭을 피하려고 주파수를 쉴 새 없이 옮겨다니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쓰거든요. 아, 타겟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정 찰나의 순간에는 장애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론의 고유 신호가 확 찌그러지거나 가려질 수도 있어요. 단일 프레임만 보는 모델은 이 잠깐의 왜곡을 보고 이거 다른 드론이네? 혹은 이거 그냥 잡음이네? 하고 오판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아하, 그래서 시계열적인 비선형성을 잡기 위해 LSTM을 뒤에 이어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레지넷이 개별 프레임에서 공간적 특징을 쫙 뽑아내서 벡터로 압축해주면 이걸 LSTM이 넘겨받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하면서 영화처럼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LSTM 내부에는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 같은 아주 정교한 필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게이트들이 흐름을 보면서 이건 일시적인 전파 간섭이니까 잊어버리자. 이 주파수 도약 팩터는 이 드론의 핵심 특징이니까 다음 셀로 넘겨서 기억하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와, 공간적인 디테일과 시간적인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니까 오탐지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겠네요. 이론과 구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고차원 수학으로 노이즈 날려버리고 최신 AI로 시공간 맥락까지 다 파악한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을 현실로 끌고 내려오면 어떨까요? 검증이 필요하죠. 논문을 보면 연구진이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썼더라고요.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5가지 드론 모델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혹독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실험 환경 설계가 꽤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신호 대비 잡음비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이 모델이 어떻게 버티는지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태클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바이스펙트럼 변환이라는 그 무거운 고차원 수학 연산을 거치고 거기에 CNN 통과시키고 시간 연산하는 RNN까지 돌린다. 이거 연산량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정확해도 분석하는데 막 1초, 2초가 걸린다면 하늘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드론은 이미 우리 방어망을 다 뚫고 지나간 후일 텐데요. 이게 실전에서 쓸 만큼 빠릅니까? 실시간 방어망에서 지연 시간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논문에 제시된 성능 지표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제한된 모델이 프레임당 약 23.11m초의 처리 시간을 기록했거든요. 23m초요. 네, 즉 1초에 약 43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초에 43프레임이면 실시간 추적에 전혀 무리가 없는 스펙이긴 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 복잡한 구조로 그런 속도를 낸 겁니까? 흥미롭게도 모델이 엄청나게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즈넷 LSTM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수가 약 12.49메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연구되던 다른 융합 모델들이 보통 21메가에서 심지어 60메가가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가벼운 거죠. 야, 구조는 복잡한데 파라미터는 가볍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전처리 단계에서 바이스펙트럼 분석이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징을 워낙 선명하게 깎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미 깨끗하니까 뒤에 붙는 인공지능이 무식하게 크고 복잡해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 수학적 전처리가 AI의 인지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셈이네요. 진짜 영리한 설계입니다. 다만 실시간 처리가 23m초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듯 이건 통제된 워크스테이션 환경에서의 벤치마크 결과일 테니까요. 실제 도심의 극심한 전파 혼선 속에서 이런 연산을 수행한다면 여전히 병목 현상의 위험은 있겠군요. 그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논문 역시 실험실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 수백 개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가 난무하는 야생의 전파 환경에서도 동일한 속도를 낼 수 있는가는 후속 연구가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우위는 명확하죠. 네, 정확도 지표를 보면 그 우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평균 인식 정확도가 90.23%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플레임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최대 13.89%까지 성능이 확 뛴 수치거든요. 안보 영역에서 13% 향상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탐지로 인한 막대한 요격 비용이나 경고 시스템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거죠. 게다가 세부 지표를 보면 더 놀라운 게 이 모델은 5개 드론 클래스 모두에서 정밀도 100%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진짜였다는 뜻이군요. 네, 오알람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실전에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에 엄청난 신뢰를 주는 수치죠. 이 AI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TSN이 결과를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TSNE 차트. 논문 보실 때 자주 접하시는 그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눌러서 보여주는 점묘화 같은 차트잖아요. 비교 모델들 결과는 어땠나요? 기존 모델들은 빨간 점, 파란 점들이 경계선에서 물감이 번진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주파수 도약 때문에 AI가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본 모델의 모델은 달랐다. 네, 바이스펙트럼과 시공간 네트워크가 결합된 결과를 보면 5개 드론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5개의 독립된 섬처럼 단 하나의 겹침도 없이 완벽하게 각자의 군집을 딱 형성하고 있습니다. 와, 공간의 비선 형성과 시간의 맥락이 만났을 때 전파 신호가 얼마나 선명한 신원 증명서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짜릿한 결과물이네요.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방대한 논문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혼탁한 노이즈의 바다에서 드론을 찾아내는 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차원 수학을 통해 배경 잡음을 증발시키고 하드웨어 고유의 성대 결절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 비선형적 맵을 시공간을 꿰뚫어보는 딥러닝에 통과시킴으로써 마침내 전파의 완벽한 지문을 분리해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사례 연구였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결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식별자가 된다는 통찰도 아주 돋보였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이 방송이 끝나고 하늘을 올려다보신다면 기분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비록 텅 빈 파란 하늘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층위에서는 첨단 알고리즘들이 쉴 새 없이 돌며 누군가의 전파를 감식하고 있을 테니까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져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탐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기술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인공지능과 고차원 수학이 무선 신호에 섞인 아주 미세한 하드웨어적 결합만으로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을 100% 완벽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기술의 원리는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일상이요? 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손목에서 끊임없이 블루투스 신호를 쏘는 스마트워치, 심지어 집안의 무선 공유기 안에도 다 미세하게 오차가 있는 증폭기와 발진기가 들어있잖아요. 아, 그렇죠. 전파를 발산하는 모든 기기는 결국 각자의 고유한 비선형적 하드웨어 편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 기기들도 하늘의 드론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전파 지문을 세상에 뿜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이 고도화된 안테나를 하늘이 아니라 지상의 우리를 향해 돌린다면 굳이 우리의 얼굴이나 MAC 주소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내뿜는 전파의 숨소리만으로 개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섬뜩한 시나리오네요.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는 대가로 스스로 끄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매일 허공에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의 경이로움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생각할 거리로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줄 더 깊고 날카로운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깊은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